안녕하세요, 우트기쇼곤입니다. 저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서킷의 두카티 뉴 스트리트 파이터 V4를 시승하기 위해 왔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원래 모터사이클의 한 장르였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이 카울이 부서진 슈퍼바이크의 카울을 다 떼어내고 높은 핸들바를 달아서 마치 모타드 바이크를 타듯이 그렇게 쇼바이크를 타듯이 타는 그런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의 특징이 굉장히 라이더들에게 쿨하고 멋지게 여겨져서 이제 제조사들이 팩토리 스트리트 파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모델명까지 사용하진 않았는데 두카티는 2009년에 과감하게 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모델명으로 사용한 최초의 스트리트 파이터를 출시했습니다. 두카티는 스트리트 파이터 말고도 뭐 하이퍼 모타드나 스크램블러 같이 이렇게 장르의 이름을 모터사이클의 이름에 채택하는 이런 과감함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도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그 바이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아마 꽤 흑역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카티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작업은 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터사이클의 디테일한 장르들을 사람들이, 더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두카티의 모터사이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스트리트 파이터보다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더 이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2020년에 등장했던 최초의 스트리트 파이터 V4입니다. 저는 이 스트리트 파이터 V4, 초대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최초에 공개됐던 2019년 에이크마를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그 에이크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터사이클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도 가장 그 쇼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이크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보면, 당시에 이제 파니갈레 V4가 출시하면서 이 슈퍼바이크 시장에 완전히 군림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파니갈레 V4의 엔진을 가져온 그런 네이키드 바이크, 강력한 네이키드 바이크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성능 네이키드, 혹은 뭐 사람들은 이제 슈퍼 네이키드 혹은 하이퍼 네이키드라고 불리는 이 장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0마력에 준하는 혹은 200마력을 넘어가는 어떤 네이키드들이 탄생을 했는데, 사실 그 바이크들이 이 스트리트 파이터만큼의 어떤 명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사실 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하지 않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스트리트 파이터가 최고의 어떤 명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이후 5년이 지난 2024년 11월 두카티는 신형 뉴 스트리트 파이터 V4를 공개했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없던 건 아닌데, 실린더를 끄는 기능이나 뭐 전자장비 등의 업데이트를 거친 그런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선보이기도 하고, 뭐 SP 시리즈나 뭐 람보르기니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거는 1세대와 거의 같은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뉴 스트리트 파이터가 바로 2세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이전보다 조금 저는 더 넓어졌다? 조금 유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앞에서 다시 보니까 새로운 윙렛과 함께해서 더 강력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플레인 윙렛도 원래는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것에 반면에 이번에 신형은 위에 어퍼 카울이랑 똑같은 레드 컬러,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블랙 컬러를 채택을 하면서 마치 이제 멀리서 보거나 빠르게 주행하는 거를 보면은 윙렛이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 앉아서 봤을 때는 윙렛이 두 개인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윙암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 스윙암이 이제 원래 싱글 스윙암에서 이제 더블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스윙암이 또 두 개로 늘어났지만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많은 무게를 줄여냈고, 사실 이 휠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로운 포지드 휠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단조 휠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모터사이클의 이 하단의 하중을 줄여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아래쪽의 하중이 줄여내게 되면은 바이크를 더 빠르게 눕히고 이런 데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설정들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싱글 사이드 스윙암 굉장히 멋지지만 좀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 더블 스윙암이 훨씬 더 리어의 휠을 어떤 지지하는 거나 서스펜션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더 좋다고 하고요. 코너에서 움직임에도 훨씬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사실 뭐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핸들바 포지션도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이 폼을 더 두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시트고가 거의 같은데 어떻게 이 폼을 55mm나 늘렸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아래쪽을 더 많이 파서 이 폼 자체를 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로드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장르인 스트리트 파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더 편안한 착자감을 의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킷을 타 보니까 앞쪽에 앉으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뒤에 앉으면 스포츠 바이크처럼 굉장히 바이크에 밀착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공존해서 느낄 수 있게 이 시트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엔진은 1130cc 데스모스 에디치 스트라델레 V4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엔진 마력은 214마력으로 이전 세대보다 6마력 높아졌습니다. 이 214마력이라는 수치는 1세대 파니갈레 V4와 같은 수치고, 이제 신형 파니갈레보다는 단 2마력 낮은 수치입니다. 총 무게는 4kg 감량을 했다고 하고요. 파니갈레 V4에 적용되었던 수많은 최신 전자장비와 브레이크 시스템과 서스펜션도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브렘보 하이퓨어 4피스톤 캘리퍼라든지 레이스 E12S라든지 프런트에 올린즈 NIX 30 43mm 풀 어저스터블 포크, 그리고 리어에 올린즈 TTX 36 풀 어저스터블 쇼, 그리고 올린즈 스마트 EC 3.0 버전의 전자식 서스펜션도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9인치 TFT 계기판이나 또 이 안에서 보여주는 거의 로고 수준의 데이터 시스템까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승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더 하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서킷 주행을 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 세대의 스트리트 파이터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해도 조금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스포츠 바이크에 가깝게 너무 단단해져서 오히려 타기 더 좋고 바이크의 움직임을 이해하기도 쉬웠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세팅이 더 강력해진 것 같다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스트리트 모드에서는 더 이전 세대보다 더 컴포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올로드와 트랙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 스트리트 파이터에 더 적합하게 아주 잘 바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스트리트 모드를 주행을 해보지 않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체감을 못 해봤는데, 뭐 그거는 추후에 국내 출시되게 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V4는 파니갈레 V4에 비해서 1단, 2단, 그리고 6단 기어의 기어비가 다릅니다. 나머지는 기어비가 같아요. 근데 그 의도를 이해를 해보면, 아무래도 네이티드 바이크니까 저회전에서의 어떤 좀 더 토크감 있는 어떤 그런 주행을 일단 1, 2단에서는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고, 이게 지금 파니갈레 V4보다 최고 마력이 낮거든요. 이거는 이제 설정에서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면 최고 마력이 나오는 IGN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최고 마력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아까 부탁드려서 프레스 컨퍼런스 때 설명해준 거를 보면, 아무래도 파니갈레 V4는 그 파울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 흡입 이런 것들을 더 스트리트 파이터보다 더 원활하게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력이 높은 거라고 하고, 제가 신형 파니갈레 V4를 타보진 않았지만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 V4는 자료로만 봐도 그렇고, 타봤을 때 최대한 파니갈레 V4에 가깝게, 그러니까 최대한 더 스트리트 파이터적인 것을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바가 이전 세대보다 더 가까이 오면서 좀 더 넓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
높이는 살짝 낮아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상체가 이전이랑 그 3포인트는 같다고 하는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트럭주행할 때뭐 보기만 높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진 않고, 트랙주행에서 오히려 이렇게 넓은 핸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테크니컬 순에서 할 때도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스포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속도에서 저 같은 사람도 바이크가 멈추는 걸 보면, 이야, 이거 진짜로 이 C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실제로 이제 브레이킹을 하면은 이게 뒷바퀴가 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면은 뒷바퀴가 이제 살짝 뛰면서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이 CBS가 억제를 해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신형 파네글로 V2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리즈 오면서도 CBS가 어떻게 작동하실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아, 진짜로 작동을 잘 해주고 이게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가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킹 하면서 코너 들어갈 때 코너 각이 더 예리해지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꺾을 수 있다 보니까 제동도 더 빨리 되고, 그러니까 더 늦게 제동을 해도 되고,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랩 타임을 더 빠르게 하는, 트랙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아마 올로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결국엔 더 안전한 라이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굉장히 쉬운 이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브레이크 컨트롤이나 공기 컨트롤이나 이런 거 다 작동하게 있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개입한다 이런 느낌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두카티 DVU, 두카티 비클 옵저버 시스템이 이제 그런 전자 장비를 다 담당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신형은 이제 신형만의 종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파네글레처럼 짧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네글레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소 완전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네글레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차에 비해서는 페어링이 있으니까 그런 고속 안전성 면에서 더 우수한 측면이 있는 것 반면에, 스트리트 파이터 V4는 아무래도 네이키드니까 회생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카티가 체감하는 방법은 더 강력한, 더 고성 능력이고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V4의 위는, 바이플레이 위는 무려 45kg의 테크니컬 시속 270kg에서 바이플레인 윙이 무려 45kg의 다운포스를 가지고 더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45kg의 다운포스는 지난 세대에 비해서 무려 17kg이나 많은 다운포스를 적용하는 건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파네글레 차량부터 했을 때 소비인적 차이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km 이상만 가더라도 아무래도 토크랑 출력이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크들은 앞바퀴가 막 들썩거립니다. 뭐 그게 엄청 속도가 진짜 뭐 300km 가까이 가지 않고, 또 진짜 뭐 저도 엄청난 그런 테크니컬 라이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스로틀을 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들썩이지 않는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뭐
스테이지 컨트롤을 해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진짜 앞바퀴로 이렇게 막 불러주는 그 느낌이 나는데, 그거다가 이 바이플레이 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그런 보여지기 위한 마케팅용이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레스 컨퍼런스 하는데 그때도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바이플레이 윙 이거 마케팅용 아니다. 이거 진짜 워킹을 한다. 이거 모토GP에서 개발하는 모토GP 윙렉 개발하는 팀이랑 똑같은 팀에서 개발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주는 거를 듣고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이거 진짜로 이 바이플레이 윙은 진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이거는 특히나 네이키드 바이크에 더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포지션도 네이키드 바이크는 상체가 더 많이 서니까 더 필요하지 않나. 사실 신형 파니갈레가 공개되었을 때 가장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사실 가격뿐만이 아니라 더 높아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을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파니갈레 V4와 거의 같은 이 스트리트 파이터 V4를 타보니까 사실 그건 완전한 기구였던 것 같아요.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런 구성 요소들, 그리고 최신의 전자장비들 덕분에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단 6세션 탔는데 세션이 지날수록 바이크와 금방금방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하고 더 빨리 감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라이더에게 자신감으로 줬고, 결국에 이번에 이 파니갈레나 스트레이트 파이터에서 핵심 포인트는 더 빠르게 랩을 달리거나 라이더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인데, 그런 것에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엔진은 같지만 완전히 1세대랑은 2세대는 완전히 그 수준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세대 교체를 감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나 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타기 쉽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번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4S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이 정도 업데이트와 구석이라면 가격 상승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최근 또 환율 문제로 해외 이제 수입산 모터사이클들의 가격이 좀 설정하는데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발표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V4의 유료 가격을 봤을 때 이전 세대와의 상승폭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업데이트 사양을 고려하고 오늘 시승했을 때의 이전 세대와의 비교, 그리고 그것의 만족감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정도 상승폭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어쨌거나 그 접근성 자체가 누구나 사기 쉬운 가격은 아니라는 것은 또 분명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전 세대에도 스트리트 파이터가 가격이 좋아서 잘 팔렸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또한 추후에 국내 가격이 출시되게 되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오늘 고성능 네이키드의 끝판왕이자 그야말로 스트리트 파이터 그 자체인 올뉴 스트리트 파이터 V4를 이렇게 시승을 했는데,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는 뭔가 엔진 성능이 200마력이 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파니갈레 V4의 스트리트 파이터다 라는 것이 사실 많은 라이더들에게 어필됐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는 사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슈퍼바이크에 가까운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두카티가 스트리트 파이터 V4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트리트 파이터가 고성능 네이키드, 그리고 네이키드의 끝판왕으로서 그 타이틀을 가져가는 데는 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리트 파이터 V4의 국내 출시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4월에 이제 유럽에서도 런칭을 한 거니까 아마 유럽 시장에서도 아마 출시가 이제 여름쯤부터 출시될 것으로 생각을 되는데, 그런 것을 비교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텀 있다가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모쪼록 그 예상했던 시점에 잘 맞춰서 출시가 되어서 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스트리트 파이터 가까이서 보시고 또 체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